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게 그 유튜브 제 그 뭐죠? 네, 여기가 홈페이지 되네요. 처음에 업로드한 동영상, 이거는 이 순서대로 가면 제가 이렇게 그 올린 순서대로 거꾸로 쭉 가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오늘 지금 올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는 거고, 인기 업로드라는 거는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름 이제 각 그 내용, 저기로 다 유사한 내용들, 이걸 이제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예를 들면은 경매 명도라는 것 때문에 제 채널을 처음으로 제 영상을 보게 됐으면은 재생 목록 들어오셔가지고 경매 명도에 관한 걸 쭉 들으시면은 케이스별로 쭉 있으니까는 그걸 다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최신 영상 아래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제가 기존 올려놨는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 쭉 해가지고 묶여져 있고, 그리고 경매 이야기는 이거는 권리 분석 말고 여러 가지 경매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는 여기는 권리 분석 내용들 이런 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경매 초보 탈출하는 것도 권리 분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례차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영상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이거네요. 빈집이래요. 문 따고 다 버려요? 하는 거나, 그죠? 한번 저기 유튜브 제 구독자 층을 보니까 4, 5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0대는 물론이고 40대 같은 경우에도 영상 볼 줄만 알지 밑에 댓글 다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재생 목록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어제도 와서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선생님, 댓글 같은 건 어떻게 달아요? 나 그거 어떻게 볼 줄도 모르는데, 이런데, 50대 여자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거 안내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서 듣게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듣고요.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선생님, 나는 돈이 얼마 없어요. 나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경매할 수 있을까요? 또 두 번째가, 정말 저 지금 하는 일 너무 지쳐서 직장 너무 지치고 아니면 나 지금 사업하는 거 너무 지금 힘들어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경매 배워서 경매하고 싶어요. 두 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기 전까지는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은 대출이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돈 없이 경매하지 않습니까? 있어봤자 몇 천만 원. 뭐, 돈 많은 분도 계시지만, 돈 얼마 없어요. 대부분 몇 천만 원 들고 오세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우리가 대출이란 걸로 감당을 해야 하는데, 대출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받는 방법은 내가 직장인인 거, 직장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 있어야지 제일 대출이 잘 나와요. 좋은 조건으로.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든가. 그것도 없으면 그 다음 보는 게 뭐냐면 추정소득이란 걸로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1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내역. 내가 뭐 드러난 소득은 없지만 돈이 있으니까 들어온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 아니냐 하고 금융권에서 봐주는 거죠.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내 명의로 건강보험료 내는 게 있나? 그거는 뭐 재산이 있냐 이 소리죠. 근데 그 세 번째는 요즘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소득이 뚜렷하든지 아니면은 카드 내용, 소비 내역이 그죠? 1년 동안 꾸준히 꽤 쓰고 있다라든지 그 두 가지가 되면 일단 대출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 그만둬도 되잖아요. 저 카드 많이 쓰는데요. 근데 또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보통 오시는 분들이 3천만 원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한테 3천만 원. 유튜브에도 3천만 원 얘기 되게 많은데 3천만 원 생기면 다 뭔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락잔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받아봤자 80%거든요. 80%못 받는 경우도 있고 물건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80%를 최대한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물건이 있어요? 한 1억 정도 돼야 되겠네요. 1억 넘어서 낙찰받으면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1억짜리를 낙찰을 받아서 최대한 해서 80%에서 8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그리고 플러스 취득세라든지 명도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낙찰을 1억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1억으로 낙찰을 받는 거는 뭐 1억 1, 2천? 잘해봤자 1억 2, 3천?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빨리빨리 해가지고 돈도 빨리빨리 벌고 싶어 하고 하는데, 음, 사실 돈이 얼마 없는데 임대 놓고 묶여 있을 수는 없거든요. 단타 쳐가지고 우리 쉽게 표현 단타 친다 하잖아요. 단타 쳐서 얼마라도 벌어서 내가 3천만 원 같으면 이거 한 건 하고 나면 1천만 원 벌어서 1억 4천만 원 되고 또 한 건 해가지고는 5천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불려 나가야지 나중에 어떤 좋은 물건을 잡으면은 아 이거는 좀 더 길게 들고 있으면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라든지 그럴 때 과감하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소액을 가졌을수록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억, 뭐 1억 내외의 물건, 특히 아파트다 이러면은 신축이 있습니까? 지방에, 지방에 한 2, 30년 된 아파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방에 2, 30년 된 아파트도 그래요. 그 지역 입지에 따라서, 아, 요즘 거기는 뭐 잘 팔릴 수 있는, 뭐 거래가 자주 있는 그런 곳 같으면 괜찮아요. 조사를 잘해서. 그런데 대부분 저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 있으니까 이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에 수요가 없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또 생각들은 뭐냐면은 아이고 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 그거 해가지고는 살 생각들을 사람들이 별로 안 해요. 차라리 임대는 잘 나가지만. 여러분 보면은 그 경매 온라인상에 뭐, 뭐 네이버건 뭐 어디서건 아니면 유튜브 안에서건 간에 수익률 얘기 많이 하는데요. 몇 천만 원짜리 해가지고는 뭐 빌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자 받아가지고 뭐 내 돈이 뭐 예를 들면 다 하니까 보증금 들어오니까 내 돈은 하나도 안 묶였다. 아니면 500만 원 묶였다.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뭐 월세 얼마 받아가지고는 은행 이자 내니까 몇만 원 남았는데 그 계산하니까 수익률이 뭐 몇십 퍼센트다 뭐다 이런. 근데 그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그거는 나중에 내가 매도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허름한 거 예를 들면 수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언제 무슨 하자가 또 생겨서 큰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뭐 월세 안 내 가지고 애 먹을 수도 있고 허름한 빌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 좀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월세 한 30만 원 받아서 이자 10몇만 원 내고 10몇만 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여튼 얘기가 옆으로 가버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냐면은 뭔가 제대로 된 물건, 사람들이 왜 원하는 물건들은 신축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준신축, 뭐 최소한 10년, 15년 이내 지어진 지 그런 아파트를 보통 선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들이 거래가 잘 되거든요, 아무래도. 자,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 지방이라 하더라도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지방이라 하더라도 뭐 지어진 지 10년, 15년 이내에 예, 그런 어떤 아파트 2,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 3억씩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렴해도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러면은 2억 몇천짜리를 2억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80%를 받아도 1억 6천을 받고요. 그러면 모자라는 돈이 4천만 원이고 플러스 세금이니 뭐니 뭐 명도비니 이렇게 되니까 뭐 5천만 원 정도를 잡읍시다. 그런데 내가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2천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 2천만 원 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는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회사에서 또 대출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게 안 되면은 그럼 직장인도 아니다 이러면은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보험 든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보험 들어있는 거 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험 약관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뭐 청약통장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럼 청약통장 해지를 한다든가 해지를 안 하고 유지를 하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지하면 어떻게 해요? 해지하지 마시고 대출 받으세요. 90%까지 대출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또 뭐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뭐 매매 사업자를 한다라든지 법인을 낸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요. 전업으로 하고 싶어요. 전업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전업으로 하지 마시고 직장을 유지를 해야지
내가 그 돈을 활용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보통 연봉만큼 보통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그 돈을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내가 모자라는 돈을 활용해 가지고 레버리지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 폭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는 돈은 소액 괜찮아요. 소액 내가 얼마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 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내가 만드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음? 여러 가지 내가 기존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든가 청약저축이라든가 뭐 그 외에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걸 활용해서 내가 거기서 돈을 땡길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것도 하면 그것도 내 종잣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면 되고 직장은 그만두지 마시고 젊은 분 같으면 일단 직장을 들어가셔서 그래서 내 자리를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나면은 그 이후로는 뭐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직장 다니면서는 뭐 임장하고 뭐하고 상당히 힘든데요. 어떻게 임장은 주말에 하시면 돼요. 주말에 하시면 되고 입찰은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해요? 입찰은 가족들 대리 입찰 시키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직장은 꼭 유지하시고요. 종잣돈 벌어서 내 돈 많이 만들어서 경매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그냥 경락잔금 대출이 얼마 정도 된다는데 그럼 나머지가 얼마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나 본인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본인의 조건을. 네, 그렇게 하셔서 네, 경매로 돈을 버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끈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민법 관련해서 경매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리 분석 이런 것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이걸 공부 다 하고 경매를 시작하라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경매 하시면서 애로사항 있는 분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